자, 또 시작해볼까? 얘들아, 아까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파동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두 종류, 세 종류 정도 됐죠. V는 F 곱하기 라보다랑 같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렌즈의 진동 과정.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번 거는 뭐냐면 이제 진짜 파동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제 반사 굴절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알아. 그 중에서 굴절이 더 중요해. 근데 반사는 알아는 둬야 되고, 뒷부분에 가가지고 그 반사가 또 나오거든. 그거는 일단 지금은 활용을 안 하지만 반사 부분에 노트 필기를 해놔야 돼. 파동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파동의 반사. 반사 아까 뭐라 그랬죠? 리플렉션, 리플을 했죠. 반사는 이건 중학교 때 배우잖아.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나 나오죠? 반사의 법칙 하나 나오죠? 반사의 법칙은 어떻게 하지? 각, 이게 입사각이죠? 각 I 프라임 이거를 우리는 반사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건 입사각이라고 하고 이거를 반사각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같은 거 우리 이제 거울면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반사는 거울을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물투가면 거울 나와요. 이제 볼록 거울, 오목 거울까지 나오잖아. 근데 이제 물 원에서는 거기까지 간다고 해도 되고 여기 이제 우리 일종의 법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자, 이거 법선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가상의 선. 여기다가 이제 빛을 쏜다고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거울면으로 했을 때 이 입사광선이라고 해. 이 입사광하고 법선하고 이런 요 각도를 I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얘가 그대로 이제 어떻게 되니? 튕겨 나가죠. 같은 각도로 이렇게 튕겨 나가요. 그랬을 때 여기를 I 프라임 이렇게 돼. 이 각도하고 이거 알지? 이거 같은 거 우리는 뭐라 그래? 반사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걸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법선을 여러 개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반사의 법칙 그대로 이렇게 튀겨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이제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그럼 이제 이대로 튀겨나가죠. 이걸 반사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정반사다. 난반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있냐면 이렇게 거울면이 울퉁불퉁 이렇게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칠판도 난반사의 일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도 난반사야. 현미경 같은 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해요.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이 표면에 각자 이렇게 뭐라고 접선처럼 이렇게 그리는 요선을 거울면이라고 본다 그러면 거울면이 이런 식으로 있죠. 이 거울면에 대해서 직각인 선이 다 법선이야. 법선이 다 이렇게 있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빛이 어떤 각도로 들어오면 정확하게 반사의 법칙을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튕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사의 법칙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더라는 거죠. 반사의 법칙으로 튕겨나가더라는 것이지. 입사각하고 반사가 있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런 식으로 튕겨나가. 어때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난반사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그냥 알아도 상식으로 알아도. 정반사는 그래서 어때야 되는 거야? 거울을 놓고 볼 때 내가 어떤 상을 보려면 상대편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 각도가 맞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란색 라인을 한번 볼까? 여기에 물체가 있어야지 얘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파란색은 여기 있어야지 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반사의 특징이야. 그런데 난반사는 어느 위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스크린 같은 경우도 니네 혹시 극장 가갖고 나중에 영화 다 끝나고 나면 나와서 지나가면서 그 스크린 한번 손으로 만져봐봐. 스크린이 울퉁불퉁해요. 하얀색이 울퉁불퉁하게 생겼어. 그래서 거기다가 저기 영상기로 쏘면 거기 이제 난반사가 일어나서 어느 좌석에서든 다 보이는 거야. 근데 거울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각도가 맞아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정반사하고 난반사의 차이다. 여기까지는 뭐 이건 거의 중학교 수준이고 반사 얘기가 나오면 뒤에 회전에 대한 얘기, 회전 간섭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추가해 볼게. 여기는 고정단 반사, 그 다음에 자유단 반사.
반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분류해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고정단 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고정단이라고 하고, 얘는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 앞부분에 선생님이 잠깐 밀하다 소하다를 잠깐 언급을 해줬어. 조금 이따 또 언급을 할 거야. 우리가 소하다 그러면 빠른 매질이야. 속도, 뭐가? 속도가 빠른. 그다음 밀하다 그러면 속도가 느린 매질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줄파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줄파로 한번 예를 들어. 고정단 반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는 줄이 있고요. 이게 갑자기 두꺼운 줄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 자, 가는 줄에서 두꺼운 줄,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니? 경계면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근데 저기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해봤냐? 굵은 줄 있잖아요. 그 줄 생각해봐. 그 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줄이 막 이렇게 되지. 파동이 생기지. 지금 그 줄놀이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얇은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파동을 한번 넣어볼게. 자, 이걸 펄스파라고 하는데 이런 파동 하나를 여기다 이쪽으로 진행시킨다고 해봐. 그래 이 파동이 이제 툭 들어간다고. 로로 들어가야지.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두꺼운 파동, 두꺼운 매질을 만난 거야. 굵은 줄을 만난 거죠. 그럼 턱 부딪히겠지. 턱 부딪히면 일부는 두꺼운 줄로 전달이 되고 일부는 반사돼서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얘기. 그럼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순간에 일부는 이렇게 튕겨져서 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걸 우리는 투각파라고 얘기해. 얘를 입사파라고 얘기하지. 자, 어떤 특징을 보인다? 입사파는 투각파라고 똑같은 위상, 동일 위상으로, 뭔지 알죠? 위상이 뭔지 알겠지? 이렇게 동일 위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개가 들어간다, 10이라는 에너지로 들어간다 그러면 투과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4만큼이 투과됐다는 거야. 얘가 두껍기 때문에 퉁 튀겨갖고 반사되는 면도 있겠지. 반사되는 게 한 6 정도로 반사되더라.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근데 이 반사되는 애가 어떻게 반사되더라?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더라. 이해되죠? 이렇게 되더라. 자, 어떻다? 입사파에 대해서 반사파는 위상이 180도로 바뀌어서 나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정단 반사. 자, 고정단 반사는 어떤 거다? 입사파, 투과파는 위상이 똑같은데 야,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가다가 턱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툭 튕겨나가는 애가 반사되는 거지. 반사되는 파가 뒤집혀서 나온다. 180도 이상이 바뀌어서 나온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니네 이거 적어놓기만 하세요. 반사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가면 이게 회전 간섭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요. 알아만 줘라. 자유단은 반대야. 자유단 한번 그려볼게. 자유단은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두꺼운 선이야. 두꺼운 줄이야. 두꺼운 줄에서 얇은 줄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봐봐. 두꺼운 줄로 이제 펄스파로 이렇게 파도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지. 우리 얘를 갖다가 입사파라고 합시다. 입사파가 이제 이렇게 위상이 플러스 이상으로 해서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경계면에서 얇은 애를 만난 거야. 휘가닥 하고 들어가겠지. 당연히 들어가는 애 우리 투과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투과표는 동일 위상.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가볍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볍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휘가닥 한번 뒤집히는 거야.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사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반사파. 이거 어떻게 된다? 위상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요. 전혀 정반대로 일어나죠. 이런 걸 우리는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 자, 이제 앞으로 소환 매질은 뭐라고요? 빠른 매질이야. 속도가 빠른 매질. 밀환 매질은 뭐라고? 속도가 느린 매질이다.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질의 종류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체이체, 기체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물질의 성질에 따른 거고 같은 매질인 경우에 만약에 같은 액체인 경우에 이제 뭐 밀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밀환 매질하고 소환 매질이 있더라. 밀환 매질은 속도가 느린 매질. 그 다음에 소환 매질은 속도가 빠른 매질. 이렇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반사는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불죠.
굴절은 refraction. 오케이. 굴절률 그러면 refractive index 뭐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굴절률. 자, 그래서 굴절 refra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굴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 문제 풀다 보면 얘네가 이제 물리학원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내질이 달라졌어요. 이미 이제 내질의 종류부터 가야 돼. 앞부분에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내질의 종류는 두 종류, 불치는 거 두 종류 뭐라고요? 소환 내질.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란 내질.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소환 내질 뭐라고? 빠른. 얘는 뭐라고? 느린. 뭐가 빠르고 뭐가 느린? 속력이 빠르고 속력이 느린 걸 우리는 소환 내질, 미란 내질이라고.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내질의 종류 중에 자, 이제 앞으로 소환 내질하고 미란 내질을 다룰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굴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굴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여기가 지금 이제 공기고요. 여기가 물이라고. 어디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 휴가들 다 못 갔지. 뭐 해외에는 당연히 못 가고 국내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막 작은 폭포들이 막 쏟아지는 그 작은 연못이 있는 그런 산골에 있는 작은 뭐라 그러지? 물가를 갖다 그런가? 계곡을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속에 물고기가 다녀. 그러면 우리가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 표면 위에 거울처럼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비춰서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속을 들여다보면 물고기도 보이는데 물 표면에 위에 있는 나뭇가지나 산 모양이 비춰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굴절도 일어나고 반사도 일어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굴절 문제 보면은 굴절만 나오거든.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여기다 법선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매질이 서로 다르죠. 우리는 얘를 1매질이라고 하고 2매질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렇게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항상 법선, 가상의 선인 법선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수직으로 그린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빛이, 우리는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빛이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어. 빛이 물 쪽에서는 이렇게 꺾인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입사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래? 굴절각이라고 얘기해. 굴절각. 그래서 R 또는 각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얘가 사실은 이것도 있는 것이야. 이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는 물고기가 보이는 거고 일부는 반사돼 갖고 뭐예요? 산 경치가 비춰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굴절 문제에서는 이걸 표시를 안 하지. 그냥 이것만 꺾이는 것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굴절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꺾이는 걸 우리는 굴절이 일어났다. 그래서 음료수에다가 빨대를 뽑아놓으면 빨대가 꺾여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깊은 물에 다리 이렇게 담그면 안 그래도 선생님 다리가 짧은데 물속에 들어가면 다리가 더 짧아 보여요. 자기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물고기가 위에 떠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물고기는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김병만 아저씨가 그 달인이잖아. 물고기 이걸 잡잖아. 근데 이거 잡을 때, 물 바깥에서 이걸 잡을 때 그냥 보이는 대로 찍으면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더 밑을 찍어야 돼. 물고기가 굴절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실제 물고기는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이는 데보다 좀 밑에를 겨냥해서 이렇게 쏴야지.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서 어떻게 되겠니? 탁 찍어 이렇게 되겠지. 잘못하면 자기 발등 찍는다고 밑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광선총으로 쏜다. 물고기를 광선총으로 만약에 잡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보이는 대로 쏘면 돼. 왜? 광선은 들어가서 꺾이니까. 근데 작사를 쐈을 때는 어떻게 쏴야 되는 거야? 보이는 것보다는 밑을 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실제 물고기가 거기 있게 돼. 밑에 있게 돼. 근데 이게 꺾여갖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빛은 쏘면, 광선으로 쏘면 얘가 그대로 가지고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를 맞출 수 없어. 보이는 대로 쏘면 맞출 수 없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굴절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굴절의 법칙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수능 문제나 이런 걸 풀다 보면 이게 어려워요. 조금 이따 여기다가 굴절률도 써줄 거야.
근데 이 상대 굴절률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는 물리 2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이제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이 굴절률, 파장 관계, 속력 관계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으로 정리해볼 필요는 있어. 근데 정확하게는 파트는 물리 2 파트입니다. 그래서 스네를 법칙을 선생님이 써주긴 할 거야. 근데 이게 공식 수식화되면 니네는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굴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처럼 이 물리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로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먼저 굴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의 첫 번째. 야, 굴절이 잘 일어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야, 그거 법선적으로 많이 꺾이는 거예요. 그 굴절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법선적으로 많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굴절감이 작겠지. 자, 굴절이 잘 일어난다는 법선적으로 많이 꺾이는 거야. 그럼 굴절감은 당연히 작아지겠지. 야, 굴절이 잘 일어나면 굴절률이 크겠지. 그 다음에 굴절률이 큰 애는 우리가 속도가 느린 거야. 미란매질인 거야. 미란매질 뭐라고? 속도가 느린. 나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야? 인계가 작다야.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나와야 돼요. 자, 굴절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다. 법선 쪽으로 꺾인다. 법선 쪽으로 꺾이면 굴절감이 작아져. 굴절이 잘 일어나니까 굴절률은 크겠지. 그리고 법선 쪽으로 꺾이면 속도가 느려. 조금 이따 증명해 줄게. 왜 속도가 느린지. 법선 쪽으로 꺾이면 속도가 느려. 속도가 느린 뭐예요? 미란매질. 굴절률이 크면 임계각도 작아. 이것도 수식으로 증명해 줄 거야. 근데 수식을 다 외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실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가만히 놓고 이것만 딱 따지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 지금은 선생님하고 처음 수업을 하니까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방식대로 가면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좀 풀어줘 볼게. 자, 일단 여기서 얘가 아까 뭐라 그랬죠? B시간 되었지.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게 미란매질에서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 굴절감이 작다라고 하는 거, 많이 꺾인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면 빛이 여기다 쐈더니 법선 쪽으로 꺾였지. 법선 쪽으로 꺾였지. 그러니까 물, 두 번째 매질인 물이 뭐야? 미란매질이 된다. 얘는 뭐라 그래? 소환매질이 된다. 여기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가 이제 공기 중이고 1매질이죠. 여기가 물이야 2매질이죠. 법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금붕어가 한 마리 있어. 선생님 집에 금붕어를 키우는데 내가 붕어랑 의사소통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 붕어한테 말을 걸어요. 야, 붕어야 보고 여기다 말을 음파를 집어왔어. 내가 이거 예시를 드는 이유가 음파는 이렇게 갑니다. 신기하죠? 음파는 이렇게 갑니다. 특이, 틀려. 그래서 파동이 달라지면 우린 그래서 이 빨간색의 빛을 여기를 뭐라고 한다? 전자기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음파를 역학적 파동이라고 해요. 니네 알겠지만 빛은 전자기 파동은 진공에서 제일 빨라. 기체에서 느려. 액체에서 더 느려. 고체에서 더 느려.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느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빨리 꺾여. 반면에 소리는 진공에서 아예 안 되잖아. 기체에서 조금 느려. 액체에서 더 빨라. 고체에서 훨씬 빨라. 정반대 현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애가 법선 쪽에서 멀리로 이렇게 꺾여갖고 금붕어가 소리를 듣더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니? 법선이 멀어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 굴절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굴절률이 작은 거야. 법선 쪽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야. 속도가 빠른 거야. 소환매질인 거야. 그래서 얘가 물이 소환매질인 거야. 공기가 미란매질인 거야. 어라? 이거 봐. 정반대잖아. 같은 물인데 얘는 미란매질이고 얘는 소환매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질의 성질이 아니고 어떤 파동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물이 소환 매질이 될 수 있고 밀합 매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게 니네가 되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소리하고 빛은 정반대다라는 걸 알아요. 정반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낌을 알아야 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불전율이 작은 거야. 누구의 불전율? 물의 불전율. 누구일 때? 루타일 때. 얘는 불전율이 물이 더 큰 거야. 누구일 때? 전자기파일 때. 파동에 따라 불전율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는 게 이게 빛이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 빛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자. 여기 이제 뭐냐면 스넬의 법칙에서 불절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절의 법칙. 정확하게는 얘는 물리 2이지만 물원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는 좀 해놓으세요. 지금 선생님이 말로 표현한 이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래서 스넬의 법칙을 예시를 든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경계면이 있어. 1매질이 있고 2매질이 있고 그냥 우리가 여기가 공기고 여기 물이라고 하면 좀 쉬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얘기했지. 왜 이렇게 꺾이면 얘가 속도가 느려지는지 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간단하게 여기다 설명해볼게요. 이렇게 있죠? 법선이 이렇게 있지. 여기가 1매질이고 여기가 2매질이야.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 합시다. 보세요. 빛을 여기다 쐈더니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쐈던 애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한번 따져보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 A 코스로 가는 애랑 B 코스로 가는 애를 한번 따져볼게. 그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경계면이 연장선을 하나 그려볼까? 그 다음 경계면으로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SA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를 S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VA를 구해야 되잖아요. VA는 어떻게 되는 거니? 같은 시간 델타 t분의 SA가 될 것이고 VB는 어떻게 되겠니? 같은 시간 델타 t분의 SB가 되죠. 누가 봐도 누가 커? B가 더 크지. 같은 시간에 이동거리가 훨씬 길잖아. 근데 얘가 속도가 빠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법선에서 멀어지는 애가 속도가 빠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법선 기준한 거야. 법선으로 많이 꺾인 애는 속도가 느린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얘가 이렇게 가는 기준 했을 때 법선 쪽을 붙이는 속도가 느린 거야.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지금 선생님이 증명한 거야. 같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얘는 짧고 얘는 길잖아. 같은 시간에 많은 거리를 가니까 속도가 빠른 거지. 그래서 B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법선으로 멀어진 애가 속도가 빠르다. 수완 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 이 느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넬의 법칙을 여기다 적용시켜 볼게. 공기하고 물 또는 그냥 1매질, 2매질. 그러면 이제 법선 그려야지. 여기로 이제 빛을 예를 들다 했죠.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렇게 꺾이겠지. 여기를 입사각 I, 그 다음에 여기를 불절각 R 이렇게 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불절만 따지기 때문에 요거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N, 1, 2 이렇게 얘는 뭐냐면 1 매질에 대한 2 매질의 상대 불절율이라고 읽어요. 이게 이제 얘네들 책 문헌 같은 데 나와 있는 거야. 상대 불절율 1 매질. 그러니까 얘는 공기에 대한 물의 상대 불절율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공기에 대한 물의 상대 불절율. 자, 이게 뭐냐? 사인 R분의 사인 I분 표시. 불절각 사인 값분의 불절각 그래서 사인 불절각 입사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불절각 사인 값분의 입사각 사인 값으로 나눠지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공식으로 굳이 쓴다 그러면 자, 속력은 어떻게 된다? 2매질에 대한 1매질에 또는 파장으로 따지면 이건
증명이 되는데 지금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관계. 이걸 공기에 대한 절대 굴절률을 따르면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다 2분의 1이고 2분의 1인데 얘는 1분의 2지. 요거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스넬의 법칙.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물리투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말로 표현하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굴절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험 장치를 구하죠. 이 굴절률을 측정하려면 전부 다 각도를 측정해야 되잖아. 실험해갖고 각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각도 측정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장치를 이용하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다가 가운데 센터가 이제 5.0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1매질, 여기에 2매질, 여기가 공기고 여기다 이제 물을 채웠겠지.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서 반원에다가 반원만큼 물을 채운 거야.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레이저 포인트 있죠? 레이저 포인트로 이 원점 5를 향해서 레이저 포인트를 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원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유리로 된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실험 장치를 쓰는 이유가, 니네 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니? 수학을 잘 몰라서 원의 특징이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원주의 선을 점을 하나 찍어갖고 수선에 발을 내리면 얘가 수직이잖아. 그거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주의 한 점에다가 이렇게 하면 얘의 접선에 수직인 상황이 되는 것이지. 이건 알죠? 이게 원의 성질이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법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각도로 이렇게 쏘면 이게 직각으로 들어오잖아. 원의 그 표면에다가 빛을 쏘면 이게 어떤 경우라도 직각이 들어와. 그러니까 빛이 새나가지 않아. 그래서 이게 그대로 해서 원점을 향해서 했는데 매질이 달라지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그대로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원형의 실험 장치를 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게 이제 이 각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유리가 들어있고 여기다 각도기 갖다가 재요. 이게 정확하냐? 각도기가. 그리고 저 각도기 재면 이제 사인값 찾아야 되니까 니네 수원책에 나오니 수투책에 나오니 뒤에 보면은 사인 표가 나온다고. 그거 읽어갖고 소수점 몇 회짜리까지 해가지고 그거 구해서 이거보다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물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실험 장치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이 원의 실험 장치의 특징은 원이기 때문에 요 반지름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게 지금 뭐죠? 사인 R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사인 I 값이 필요하죠. 사인 R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자, 사인 값은 뭐야? 이게 사인 I는 빗면분의 높이죠. 여기를 AB라고 하죠. 여기를 CB라고 하죠. 빗면분의 높이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인 R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빗면분의 높이니까 R분의 CB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사인 I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빗면분의 높이니까 A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 M1 는 사인 R분의 I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CB분의 AB 이렇게 되는 거지. 니네 눈으로 봐도 AB가 크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굴절률이 커지는 거지. 봐봐. 굴절률이 크지. 굴절률이 크지. 1에 대한 얘 굴절률이 크지. 왜? 얘가 붙었으니까. 얘가 기준이야. 얘 속도 느리겠지. 얘 미란매직이지. 연결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장치는 이런 실험 장치로 실제로 이제 굴절률을 측정하는데, 우리가 자로 준비해서 자 AB 길이만 재는 거예요. CD 길이만 재는 거예요. 각도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길이 cm만 재갖고 그 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스넬의 법칙의 굴절률이 되는 거죠. 상대 굴절률. 됐어? 이런 내용. 이런 과정에 이제 굴절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일단 얘네들이 노트 정리해놔야 될 게
이런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전반사라는 개념이 이름은 반사야. 그런데 굴절에서 전반사라는 개념이 나와. 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 여기다 좀 자리를 좁은데 여기다 다 써보자고. 토털 리플렉션 이렇게 토털 전부 반사다 이런 거지. 전부 반사다. 아까 그랬지. 굴절하다 보면 반사도 있고 굴절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반사가 없는 거야. 전부 굴절했는데 그 굴절이 반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전반사. 그러니까 전반사는 이름이 반사긴 한데 굴절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경우냐면 해볼까? 자, 여기다 좀 조그맣게 굵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공기가 있고 여기가 물이 있어요. 1의 질이 있고 2의 질이 있고. 자, 전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기다 쓰자.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 조건 너무나 중요한 조건인데 첫 번째, 무조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들어가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입사각이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커야 돼. 야, 드디어 임계각이 나왔어. 크리티컬 임계각. 아까 저기 여기 있죠? 어디 있어? 여기 임계각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임계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하면 이 두 개의 조건이 중요한데 이 조건을 꼭 지켜줘야 돼. 이래야지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임계각이 뭔가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때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자, 그럼 이제 필기 조금 이따 하고 이거 설명부터 듣고 합시다. 자, 이제 봐봐. 이렇게 법선이 있고 법선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질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놓고 이제 해보자고. 빗을 쌌더니 전자기파를 쌌더니 이렇게 들어와서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고 법선 쪽으로 꺾였어. 법선 쪽으로 꺾였어. 밀한 매질이야. 수한 매질. 첫 번째 조건부터 틀렸지. 밀에서 소로 와야 되는데 소에서 밀로 왔어. 여기서 쏴갖고는 절대 전반사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레이저 포인트를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서 여기서 쏴봤어. R이라는 각도로 쏴봤어. 그랬더니 이게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거든. 그대로 경로를 따라 쏴. 각도를 조금 옮깁니다. 이렇게 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가겠지. 조금만 더 옮겨봐. 이렇게 됐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자, 이제 여기서 쐈으니까 이게 굴절각이 되지. 90도가 됐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게 임계각이야. 자,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쐈을 때 굴절각이 여기 표면을 딱 지나갈 때 그게 90도가 되잖아. 그때 이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해.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를 시키는 거야. 여기다 입사를 시켜. 100% 굴절. 맞아. 반사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매질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 매질로 굴절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사의 형태잖아. 이걸 우리는 전반사라고 해요. 여기서 100% 주면 밖으로 새 나가는 게 없이 전부 100%. 이걸 전부 반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절의 일환인 거야. 이런 조건만 맞으면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물리2 내용이긴 하지만 알아둡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물리 1의 심화 과정에 수능에서 나와요. 자, 어떻게 된다고? 얘를 90도일 때 기준으로 해봐. 그러면 우리 상대 굴절률 어디 있어? 여기 있대. 스네르의 법칙. 스네르의 법칙은 1번에서 2번으로 쐈었지. 이번에는 뭐예요? 2번에서 1번으로 쏜 거잖아. 그럼 스네르의 법칙이 그대로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 n 2에 대한 1의 상대 굴절률인 거잖아. 이게 기준점이 90도니까 여기 sin 90도 이렇게 쓸 수 있지. sin ic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돼요? 자, 여기서 빗을 쐈으니까 이게 이거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빗을 쐈잖아. 여기서 빗을 쐈잖아. 그러니까 1에 대한 2지만 여기는 2에서 1로 쐈잖아. 그러니까 2에서 1로 쏜 거지. 그럼 이거 당연히 1인 거 알잖아. 사인 90도 1이잖아. 그러면 문헌에는 1에 대한 2가 나오기 때문에 굴절률은 이걸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바뀌니?
유명한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불절률이 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절률이에요. 불절률이 크면 임계각이 반비례 관계니까 작아요. 불절률이 크면 임계각이 작다가요. 그러니까 수식은 다 정리가 돼. 근데 니네들은 물리 1에서는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지 작지 그럼 이쪽은 꺾이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전반사의 조건은 무조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미란 매질의 소환. 이제 미라다 소환하는 게 뭔지 알겠죠? 무조건 매질이 달라져도 속도가 빠른 게 무조건 소화하고 속도가 느린 게 무조건 미란 거예요. 파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리고 불절들하고 임계각이야. 임계각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수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 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반사, 불절. 반사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앞부분에 여기 고정단, 자유단은 나중에 이제 회절 간섭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얇은 막의 회절 간섭에서 이게 나와.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절이 주도적이다. 불절은 이제 이런 느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수압 매질, 미란 매질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파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니네들이 여기 보정이 돼 있어. 빛의 불절에만 보정이 돼 있어. 근데 파동이 바뀐 소리 같은 경우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야 돼요. 일단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불절에 대한 예시를 하나 써줘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